여러분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아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포기해버리는 아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이의 부족한 끈기를 탓하거나 부모로서 내 교육 방식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자책감에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낮은 공부 자존감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밤마다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 역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현재가 과거와 다른 결과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느끼는 무력감은 아이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아이의 뇌와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이의 눈물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어떤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눈을 반짝이는데 어떤 아이는 연필부터 내려놓을까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부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뇌는 지금 거의 비상사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우리 뇌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공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책상에 앉는 순간 이 편도체가 강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원시 인류가 숲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놓인 수학 문제와 맹수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순간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제 기능을 잃고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됩니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통째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엔진 오일이 완전히 바닥난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바깥에서 왜 더 빨리 달리지 못하냐고 차체를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죠. 엔진이 타버리기 직전인데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면 그 자동차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하라는 압박은 이미 한계에 몰린 뇌에 또 다른 위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회피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장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지극히 타당한 방어 기제인 것이죠. 그러니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지금 이 아이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정말 단점일까요? 우리는 보통 공부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보며 의지박약이라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이를 다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부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아이들은 사실 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능과 섬세한 감각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기 때문에 실패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자기보호 본능을 가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정교한 자기방어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높은 메타인지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막막함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기대와 분위기를 읽는 공감 능력도 탁월합니다. 부모님이 실망할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실망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충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역설적으로 포기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포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밀한 정보 처리 능력 때문에 남들이 대충 넘어갈 문제를 깊이 파고들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스로 느리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는 느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격려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뇌가 진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먼저 아주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공부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문제집 한 장은 거대한 절벽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그 절벽을 오르려 하지 마세요. 문제집을 펴는 것, 연필을 손에 쥐는 것 자체를 오늘의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터무니없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뇌가 성공의 감각을 아주 작게라도 반복해서 느낄 때 편도체는 비로소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뇌는 공부라는 행위를 위협이 아닌 안전한 경험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실수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다루는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틀렸을 때 왜 이것도 못하느냐는 반응은 아이의 편도체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대신 이번 실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헷갈렸는지, 다음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차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실패를 데이터로 치환하는 순간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책상 위에 공부해야 할 책들을 잔뜩 쌓아두지 마세요. 시각적 압박은 뇌의 피로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책더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딱 한 페이지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시야에서 치워야 합니다. 공부 공간이 위협의 공간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질 때 아이는 비로소 앉을 수 있게 됩니다. 피드백의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100점 맞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10분이 정말 멋졌다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반응해주는 것이죠. 아이는 결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는 비로소 다시 시도할 용기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공부 앞에서 짜증을 낼 때 지금 내 마음속 불안이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수치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전두엽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아이의 뇌를 다시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첫걸음마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는 왜 끈기가 없니라고 꾸짖은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당연했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박수를 쳐줄 수 있었고 그 믿음 덕분에 아이는 결국 걷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무력감은 실패가 아닙니다.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고 여러분은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조력자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완벽한 부모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아이의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할 수 있다는 강요 대신 너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고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안도감을 선물해 주세요.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납니다. 그 토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다시 연필을 잡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혹은 오늘 아이의 마음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아이의 소중한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의 심리학이었습니다.